안녕하세요. 다나성과 박재환 원장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유튜브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모발 이식 수술을 고민 중이시거나 이미 수술을 받으셨던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주변 지인들이 가족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모발 이식 수술을 고민해서 그런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보를 찾다가 이 영상을 보게 되시는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해요. 모발 이식 수술을 받으러 병원에 오셔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외과 계열의 어떠한 수술을 종류로 막론하고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아픈가요?입니다. 아픈가요? 이 아픔, 통증이라는 것은 수술 중의 통증, 수술 후의 통증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모발 이식 수술 후에 환자를 케어하고 관리하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수술 후의 통증, 이 부분에 대한 환자의 걱정이나 어떤 태도에 대한 이해, 그리고 통증의 양상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만 적절히 통증을 케어해 줄 수 있고, 또 올바른 설명을 할 수 있고, 수술 방법에 따라서 통증의 차이가 있다면 적절한 수술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발 이식 수술을 예정이신 분들은요, 병원에 오시기 전에 인터넷으로 먼저 찾아봐요. 그런데 수술을 받으시고 그냥 그렇다, 특별히 아프지 않았다, 아니면 너무 안 아팠다 라는 분들은 그거를 굳이 인터넷에 쓰지 않습니다. 근데 아주 소수의 분이지만 모발 이식 수술하고 나서 진짜 극심하게 아팠다 라는 분들은 이제 인터넷에 쓰는 거죠. 나 안 아프다고 해서 수술했는데 속았다, 너무 아프다, 힘들다. 그 글을 보고서 수술 예정인 분들이 이제 공포감을 갖게 되는 거고, 심지어는 수술을 나는 못할 것 같아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발 이식 수술의 수술 중간, 수술 후의 통증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수술 중의 통증을 줄이는 방법들은 많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소마취 주사가 들어갈 때 바이브레이터를 쓴다든지, 이제 진동기를 이렇게 대주면요, 통증을 느끼는 신경과 진동을 느끼는 신경이 같은 신경이에요. 그래서 진동 신호가 먼저 가면 이제 신호를 전달하는 수용체가 먼저 액티베이션이 돼버려 가지고 그 다음에 통증 자극이 와도 반응을 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통증을 잘 전달하지 않는 이런 마사지기 같은 진동기를 쓰기도 하고, 아이스팩도 쓰고, 또 수면 마취도 많이 하죠. 수면을 해드림으로써 좀 편안하게 수술 받으실 수 있도록. 오늘의 포커스는 수술 후의 통증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시는 거고, 예전에도 제가 이 수술 후의 통증에 대해서 저희 연구한 데이터를 영상으로도 남겼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연구들을 쭉 모아가지고 저희가 과연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기할 때는 절개와 비절개 방식의 통증에 차이가 있다는데, 절개가 더 아프다는데 비절개는 덜 아프다는데, 그럼 과연 얼마나 더 아프고 얼마나 덜 아픈가, 통증은 얼마나 빨리 사라지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를 해보고자 저희 병원에서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서 연구를 수행해서 APS 저널에 정식으로 오리지널 아티클로 논문으로 퍼블리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논문을 토대로 절개식과 비절개식 모발 이식 수술 후에 과연 통증은 어느 정도나 되며
어떠한 요소들이 통증을 유발하는가, 어떠한 타입에서 통증을 더 많이 느끼고 덜 느끼는가에 대한 어떤 통계적인 분석까지 해서 발표된 논문이고, 모발이식 분야에서는 수술 후 통증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조사 연구를 통해서 연구 결과를 논문으로 퍼블리시하고 한 유례가 제가 아는 바로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꽤 의미가 있는 논문이죠. 그래서 그 논문을 토대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째는 그렇다면 왜 다나에서는 모발 이식 수술 후에 통증에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는가? 저는 이유부터 이제 확실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97년도에 굉장히 큰 수술을 한번 받았었어요. 그런데 수술을 했을 때 통증과 그 공포감에 대한 기억이 굉장히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체가 트라우마가 된다는 거. 또 제가 작년에 이제 후배 내과 의사의 병원에 가서 이제 내시경 건강검진 한다고 위내시경, 대장 내시경을 했었는데요. 그 전에는 제가 내시경을 생으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수면 내시경으로도 해봤는데 수면이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런 차이를 제가 스스로 경험해 봤더니 이런 것들을 좀 더 좋은 기억으로 남도록 좀 편안하게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다. 왜? 첫째, 탈모는 진행형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1차 수술 때 진짜 죽을 만큼 고통을 겪어버린 사람은 나중에 탈모가 좀 더 진행되어도 무서워서 수술을 할 생각을 못 해버립니다. 또 조금 아주 소량의 리터치가 필요하다든지 그런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도 너무 통증이 심했었다라고 하면 그냥 거부를 해버리는, 더 좋은 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2차, 3차 수술을 두려워하지 않고 좀 편안하게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좋은 기억을 남겨드려야 된다, 모발이식 수술은.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수술과 다르게 모발이식은 통증이 없는 사람, 적은 사람과 통증이 심한 사람 간에 이 편차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 말 들으면 너무 안 아프다고 하고 어떤 사람 말 들으면 막 죽을 만큼 아프다고 하고, 그래서 통증에 대해서 관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측정한 두피 탄력, 두피 탄성력, 두피 활각력 등의 요소와 통증의 정도를 상관관계를 통계적으로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한테도 좀 놀라운 결과였는데요.